그러면 이 수당 경제를 왜 알아야 되는가를 보면은, 먼저 투자자 환경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란은행,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 수장이에요. 이제 마크 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 코비드, 저희 코로나 위기보다 더 큰, 위험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기후변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금 손 씻고 이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없고 이것 뒤에 더 크게 지금 전 세계가 공포를 떨고 있는 거가 바로 이제 리세션이죠. 이거 경기 후퇴. 그래서 요즘 경제 뉴스를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거는 바로 기후위기라는 거죠. 요즘 유럽의 날씨 엄청 덥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기후 위기랑 그 서큘러 이코노미 이 순환 경제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잡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화석 연료의 사용이 되겠고 그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그 오염원을 크게 이제 그 화석 연료의 사용을 첫 번째로 잡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거의 둘이 50%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 순환경제는 뒤에 생산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부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게 바이오다이버시티 크라이시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것도 결국에 이것의 결과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정글이나 밀림이나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과 그 야생동물 속에 살고 있는 그 미생물들이 서로 오랜 시간 공존하면서 서로 적응하며 잘 살고 있는데 인간이 들어가서 벌목하고 벌채하고 또 그 땅을 파가지고 이제 광물을 채취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물들이 살아갈 곳이 없으면서 동물의 서식처가 없어졌고 동물의 서식처가 없어지면 동물이 사라지고 동물 안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식처를 찾아 사람을 향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번 그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 생물 다양성이 격감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보건 위기에 닥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유엔에 있어서는 글로벌 컴팩트라는 그러한 조약이 있는데 연기금이라든지 커다란 투자 기관들한테 이제 유엔의 그 밀레니얼 그 서스테이너블 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ESG를 지키면서 투자를 해라 이런 거에 이제 사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할 때 제약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생 요인이 되고 또는 이거를 이제 줄이는 효과를 가지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투자자에게 있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 선호에 있어서.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열심히 ESG 하고 있는 것도 수많은 이제 연기금이나 이제 투자 기관들이 ESG를 잘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를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의 선호를 받을 수 있는 데 있어서 차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건 소비자 환경인데 플라스틱 어택 이런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분들이 보면 굉장히 그 적극적인 환경운동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We are just regular people.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하면서 저도 장 보고 나면은 장 본 거 정리하고 나면 진짜 그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왜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이거는 당연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바꿔달라라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그 소비자들이
기업에 이제 항의해가지고 저도 보면은 많은 과자들 보면은 그 과잉 포장이 되어 있던 플라스틱 트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네, 그 포장이 좀 단출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예전과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과 규제 환경 이거는 진짜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거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유럽의 서큘러 이코노미 액션 해가지고 순환 경제를 이제 법안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 속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물질을 되도록이면 적게 써라. 그리고 이제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먹이고, 그리고 그 대신에 물질을 적게 사용을 하는 대신에 그거를 이제 이제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세금의 그 트렌드가 물질 사용에는 많이, 그리고 사람 사용에는 적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또 매립지에서 밀어낸 물질들을 다시 생산 경제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 어떤 법안이 있었냐면은 재생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한 만큼 그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 만큼 그 나라는 EU에다가 기여금을 더 내야 된다. 일종의 플라스틱세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이제 되도록이면 폐기물을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규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이런 공적인 자금들을 뭐냐면 순환적인 자금 흐름을 촉진시키는 정보나 물리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많이 투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속한 그 기업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물건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재생 불가능한 플라스틱이면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이제 더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또 떨어지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킬로그램당 0.8유로.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뭐 30%까지는 재생한 플라스틱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벌금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건을 만들 때 이거를 수리가 쉽고 또 이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수리와 유지 보수가 쉽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규제 환경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우리나라의 공정위랑 비슷한 그러한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21년에 발표한 그 보고서가 뭐냐면 닉싱 더 픽스 해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에 따라서 그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물건들을 충분히 그 소비자의 권리를 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그런 그 불만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보고서에 이제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는 대체 왜 이런 애초에 제품을 수리가 편하고 유지 보수가 편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왜 소비자한테 제품 스스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구조 자체를 왜 그렇게 만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제조사들이 되는 핑계들이 대부분 지적재산권인 안전의 문제, 뭐 사이버 보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하고, 이거에 반대해서 그 소비자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 제조사들에게 이제 요청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리페어 액트, 이제 수리에 관련된 그런 제조를 할 때는 그 수리가 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수리를 하고 살 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의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규제가 되고 아직 규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기지는 않았는데 20년 3월 같은 경우
환경부랑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순환경제 정책 포럼을 발족을 했고요. 21년은 순환경제 원년으로 선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한다고 할 때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순환경제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판 순환경제 이행 계획안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산업부에 들어가가지고 산업부에서 그 하고 있는 이제 법안 마련이나 이제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검색을 해봤는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과제도 많이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관련된 이제 규제나 이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대선 있을 때 이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제 소비자 수리권, 뭐 아이폰 서비스 관련된, 그러니까 소비자 수리권에 대한 내용이 미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